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래는 이제 항존직 교육을 하거나 혹은 뭐 재직 교육을 하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번엔 조금 다르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또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을 2개씩 10분 정도씩 나누어서 5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가, 또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교회 항존직들과 재직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준비와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또 교회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 빠르면 내년이 가능할 거고요. 보통 백신이 개발되는 데는 한 10년 정도가 평균 걸렸기 때문에 시대가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모르는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이 많은 어른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어떤 결정들을 해야 하는가, 한 번도 결정해 보지 않은 결정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있던 것들이 오늘 가깝게 확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하는 영상의 예배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안 해도 됐죠. 하지만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이렇게 전환이 급속도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측해보고 생각을 전환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를 다룰 텐데 이제 만남이라는 주제를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모임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주제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은 굉장히 많았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나 카톡이나 SNS나 이런 것들 다 비대면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간다? 이건 안 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예를 들면 어떤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집 앞에 오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오프라인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초연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터넷, 모바일, 이것은 이제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죠. 학문하는 사람도 전부 다 선교하는 분들도 이제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분이 줌으로 너무 쉽게 서로 이야기가 공유되는 것들을 아주 급격하게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유익을 주는 반면 또 잘못하면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피로도를 높여주고 또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 소지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누구와도 연결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도 단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겁니다. 예를 들면 당일 배송,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세탁 배송, 무인 주문, 무인 호스텔 이런 모든 체크인 이런 것들이 다 무인으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회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비대면은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 같은 건데요. 재택근무가 과거에는 이거 모여서 같이 해야 훨씬 더 좋잖아.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시도하게 됐죠.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할만한 겁니다. 크게 능력이나 효율면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들을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진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온라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의 좋은 점들을 계속 살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제 여행을 직접 가지 못하니까 그냥 TV로 뭐 어느 나라의 여행,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직접 가보지 않지만 눈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후에 여행을 갈까요? 안 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면 이후에 오프라인 쪽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본 사람일수록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교회가 현장의 예배를 원래 그냥 드리다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확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 이 시점에서 대단히 잘 하지 않으면 이후에 현장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결혼식 식사도 잘 안 하거든요. 뭐 가족끼리 하는 결혼식도요 막 생기고 있고요. 장례식도 외부인 없이 가족끼리 하는 장례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점점 비대면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의 이니스프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2016년부터 매장에 2개의 바구니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어떤 거냐? 바구니의 스티커가 다른 겁니다. 색깔이 다른 걸 구분하는 거죠. 하나는 이겁니다. 검은 스티커. 이건 뭐냐면 혼자 쇼핑할게요. 매장의 직원이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아무도 그에게 가서 말을 걸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빨간색 스티커입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장의 직원이 와서 뭐 물건도 골라주고 소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매장 직원은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저 같으면 누구 만나기 싫으면 거기서 그냥 혼자 볼게라는 검은 스티커 바구니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현장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게 왜 문제냐? 영상으로 보게 되면 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인가?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성도는 이 교회에 소속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저희한테 이루어지게 되죠. 대학에서도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교수로서 한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온라인으로 보내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단 말입니다. 이미 많이 뭐 학원 강사들을 들었죠. 쉽게 말하면 1타 강사.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강사 하나의 설교를 몇십만 명이 동시에 듣는단 말입니다. 대학도 역시 뛰어난 1타 강사, 1타 교수 하나가 그냥 강의 올려놓고 뭐 수십만의 대학생이 다 그거 강의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수많은 교수들이 이 고생을 해가면서 강의하느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교수님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예배를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다시 어떤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현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자책들이 나온다고 해서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종이책이 여전히 잘 팔리거든요. 전자책도 역시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허락지 않습니다. 둘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갈 때 어떤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뛰어난 설교, 뛰어난 교육, 또 신앙의 삶에 대한 간증,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유니크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 마음을 울리는 것들, 다가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이노니아, 이런 교제,
이런 만남,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고민이죠.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만남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만지지 않고 교육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악수해주고 만나줘야 하는데 이 만남이 어려워진 현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남이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면한 문제이고 생각의 전환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슈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요, 저는 공식에서 비공식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식적인 어떤 모임이 되게 어려워졌죠. 큰 교회들이 대단위로 모이는 것이 되게 어려워질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시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언택트라고 하는, 이게 컨택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임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언택트의 모임은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죠. 그게 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가족끼리 모이는 거, 친한 친구가 만나는 거,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만 강력해진 거고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잘 안 만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넓어지지 않고요, 되게 좁아지죠. 이런 모임 같은 면에서 말이죠. 그게 한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회식이 있습니다. 회식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69.8%가 회식이 너무 밤에 있고 늦게까지 있으니까 좀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회식을 저녁 때 1차까지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45.7%, 점심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걸 34.5%, 또 하지만 노래방까지 막 2차 회식 길게 가면 좋겠다, 이런 거의 조사는 0.5%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런 모임이 너무 과잉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담, 그런 게 별로 불편한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사람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런 회식에 대한 기피 현상을 마음속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이게 더 수면 위로 확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모임,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교회는 고민에 빠진 거죠. 모임을 공식화하고 사람들 적극적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안전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인데 꼭 참여하십시오, 필참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이미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대그룹보다 중그룹, 소그룹으로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거죠. 왜? 대그룹이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역 모임 같은 건 생각해보죠. 구역 모임을 지금 구역이니까 뭐 지역별로 나눕니다. 자, 이 지역에 오면 무조건 이 구역으로 가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끼리끼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는 모인다. 그런데 그냥 지역이 같기 때문에 모인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역이라는 걸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지역이니까, 이 아파트니까 일로 가십시오, 그런 시대에는 절대로 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친하게 아는 사람 한둘은 있어야 그 모임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조직을 개편해 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서 되게 중요한 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옆에 있는 사람을 지탱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는 일은 공식적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친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지탱해주고, 친밀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임의 성격으로의 전환. 그래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평신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만나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해주는 이런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만남,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모임, 공식에서 비공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항존직 그리고 재직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또 더 따뜻한 가슴,
또 따뜻한 손길로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할지, 그들을 지탱해 주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